네, 안녕하세요.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이윤입니다. 오늘은 레저 쪽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자가격리 면제 같은 좀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시화되면서 이 섹터들에 대한 좀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지노 업종과 여행 업종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여행 업종과 카지노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릴 거는 이 이연 수요와 잠재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재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큐의 회복만을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을 1년 반 동안 못 갔는데 2년 만에 가니까 난 이번에 2만 원 내고 보겠어 라는 분들은 없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잠재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이연 수요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5만 원에 하던 거를 10만 원 내고도 하겠어 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상승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연 수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잠재 수요의 첫 번째 산업인 카지노를 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작년에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그래프 같긴 한데 20년은 숫자가 너무 왜곡이 돼서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연간으로 아시아 시장은 한 60조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거의 한 70% 이상 이제 산업이 멈췄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같은 현상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카지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중국인 VIP들이 게임을 얼마나 즐기고 어디에서 즐기는가가 이 섹터 주가의 핵심이다라고, 실적과 주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마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기저 효과가 너무 커서 그렇긴 한데 4월에 이제 10배 정도 올랐고요. 월 매출 1.2조긴 한데 조금 요거는 그래도 약합니다. 원래 월 매출 한 3에서 4조로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좀 갈 길이 멀었고요. 5월 노동절에 5일 동안 17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분명히 이제 반등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고 있음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20년 1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주가 자체가 회복하지 못했고, 연초 이후로도 1%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실 텐데,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올해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 이제 7월 1일에 이제 행사가 있고요. 이런 이제 공산당과 관련된 좀 큰 이벤트 혹은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VIP들이 게임을 좀 잘 즐기지 않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심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숫자들이 예상보다 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 좀 컨센서스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고, 제가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혹은 늦어도 내년 정도가 되면 당연히 다시 다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 것 자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왜곡이 돼서. 그래서 19년까지 한번 보시면 이 파라다이스나 GK 한국 카지노를 봤을 때 당연히 중국인 VIP 드랍액과 연동하는 주가입니다. 실적과 주가가 연동을 해왔던 거고요. 정부의 트래블 버블,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가 가시화된다면 지금 당연히 매출액 기준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카오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월별 드랍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90% 성장했고요. GK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상향이 되면 영업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는 작년에 이제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마카오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거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좀 부진하지만 한국 카지노가 오르는 이유는 글로벌의 모든 경제 재개 관련주가 그러하듯 높은 기저 효과에 의해서 쭉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트래블 버블이 되면 중국인 VIP가,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VIP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기타 VIP라고 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포분들이겠죠. 그분들을 기반으로만 이렇게 월 매출 100에서 15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중국인 VIP가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선 반영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너무 뻔해서 산업은 너무 뻔해서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 드리고요. 좀 밸류에이션 봤을 때 18년 초가 굉장히 좀 이제 좋았었는데, 이때가 이제 한한령 완화 센티먼트가 굉장히 좀 많이 세게 반영되었던 구간이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되게 좀 넉넉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20년 초거든요.
근데 이때 대비하면 주가가 거의 똑같이 다 와 있죠.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부담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북밸류가 많이 조금 이제 내려간 영향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PBR 아니면 PER은 이제 지금 그래프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PER로 보시면은 아직은 좀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좀 뚫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GKL 같은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긍정적으로 보고요. 국내에서 이제 하나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혹은 기업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그 제주 드림타워라고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는 당연히 이제 적자가 크게 났고요. 모든 여행이나 카지노 업체 그래도 적자가 좀 많이 크게 났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판매 객실 수가 1월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 2.3만 실 정도 팔았고요. EQ에는 한 5만 실 정도 판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홈쇼핑에서 계속해서 완판에 따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 이제 IR제를 보시면 현재 여기가 2동이 있습니다. 현재 한 동만 열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동 다 열어봐야 가동률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7월부터는 이 타워 2까지 열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타워 1보다 더 많은 예약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 한 9만 실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ADR이라고 하는 AS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30만 원 곱했을 때 여기에 더하기 여기 F&B 같은 매출들을 좀 보면은 한 3분기 이 호텔 매출만 한 500억 이상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호텔 매출 500억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600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캐파가 가장 큰 회사고, 이 호텔만으로도 영업 이익 기준으로 BEP가 달성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여행 자체는 제주도밖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램프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원래 또 롯데 관광이라는 여행업을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개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카지노가 작년 말에 오픈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 규모가 좀 크긴 한데 이거는 다른 컨택 업체랑 다 비슷한 거고요. 좀 좋아질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숫자들이 좀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이런 방향으로 다 좋아질 거고, 롯데 관광개발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행업을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많이들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전수했듯이 카지노는 코로나 이전 대비 주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재 수요 때문이죠. 그냥 큐만 회복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고점을 좀 뛰어넘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은데, 여행은 조금 이따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다 정고점을 뛰어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미 이제 주가가 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상승하는 논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여행과 연동되는 항공이나 호텔 이런 기업들의 아마 실적 추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는 산업이고요. 여행업은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 수익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패키지 여행, 한국은 패키지 여행 매출 비중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여행 가는 것보다는 패키지 여행 가야 여행 산업의 수익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상장되어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패키지 여행을 냈을 때 한 52만 원은 항공권에 들어가고, 이 32만 원 지상비라고 해서 현지 이제 업체에게 랜딩사에게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16만 원을 이제 그 투어 회사와 이 대리점 수수료가 대리점이 나눠 먹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16해서 대충 한 40% 조금 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이익률이 되는 거고요. 수탁금 기준으로.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이런데, 마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초과 수요가 붙게 되면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항공권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장거리 여행을 가면 갈수록 여행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P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순하게 이 마진을 보지 마시고 이걸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업체들이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여행에는 반드시 이연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1인당 여행 횟수는 지금 이제 2.6회에서 보통 코로나 이전에도 1년에 한 2번씩 다들 해외여행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갔을 때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이유가 좀 많이 바뀌었죠. 먹으러 간다든지 혹은 그냥 쉬러 간다든지 혹은 경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경제가 재개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놀러 가거나 먹으러 가거나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이제 재개될 거기 때문에 여행을 다시 많이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저렴한 경비라는 것은 경비가 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항공권이나 호텔 가격이 지금 제주도만 검색하셔도 지금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뭐 렌트카도 비싸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경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면은 해외여행을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원래 해외여행 가는 이유도 제주도보다 싸서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동남아를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라는 것은 절대적인 금액도 있지만 제주도보다 싸다면 이연 수요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이유고요. 본업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뻔한 얘기에 더해서 자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투어부터 보시면 요 밑에 이 초록색이 이제 국내 자회사가 상당히 좀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SM 면세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100억, 200억 적자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300억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영업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의 영업을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벌던 적자가 당연히 0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이 회복하는 도중에 이것도 많이 이제 국내 자회사도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2017년이 이때까지 가장 좋았던 실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되게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긴 여행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이제 그 자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건데 23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의 적자가 항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여했던 자유투어를 1분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년에 많이 축소될 거고요. 자유투어만 없어지면 자회사가 합산으로 아마 흑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업의 어떤 당연한 이연수에 더해서 회사들이 많은 이제 사업적인 구조조정도 진행을 했고요. 양사 모두 장기간 유무급 휴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좀 굉장히 좀 고통받는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인 퇴사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력적인 구조조정도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졌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회복될 거라고 모두가 가정하실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흐름 2022에서 23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지노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는데, 글로벌의 모든 여행주가 이 20년 1월을 기점으로 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스 상승 논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행주가 카지노주보다 비싸냐라는 관점은 조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주나 카지노나 현재 지금 되게 논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뭐 카지노나 여행주나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업황이 회복할 때는 하나투어라든지 파라다이스 당연히 회복기에는 1등주를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좀 권유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GK이나 모두투어를 산다고 해서 뭐 특별히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저 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산업의 주요 변수, 뭐 백신이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트래블 법일과 자가격리 면제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 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복 소비 때문에 뭐 자동차니 뭐 의류니 여러 가지 보복 소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가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여행으로 돌아올 거다 혹은 카지노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